주지 않았습니다. 후반 37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장현수의 헤딩골에 이어 4분 뒤 남태희는 손흥민과 환상적인 패스로 팀의 네 번째 골을 완성했습니다. Entonces son unas cifras que deja el equipo impresionante y lo queremos mantener también en el partido de la 종로. 야권의 잠룡인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에 맞서 쟁쟁한 여당 후보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종로에서 내리 3선을 지낸 박진 전 의원은 그간 와신상담하며 재기를 도모했습니다. 이에 맞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종로를 디딤돌로 삼아 차기 대권 주자의 입지를 다질 태세입니다. 최근 두 사람은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결렬됐습니다. 둘 중 누가 예선을 통과하더라도 대권에 도전하는 정세균 전 대표가 버티고 있어 본선 무대가 더 불꽃을 튀길 전망입니다. 대구 수성구에선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이 빅매치를 벌입니다. 김 전 의원은 진작부터 적진의 심장부에서 공을 들여왔습니다. 김 전 지사는 차기 대권 주자로의 교두보를 놓기 위해 대구 입성을 시도합니다. 새누리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강고한 지역주의 선거 구도를 감안하면 김 전 지사의 승리가 점쳐지는 상황. 그러나 김 전 의원이 중도층을 파고들며 불철주야 밭을 갈아온 터라 박빙 승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번에도 연 1.5%였습니다. 경기 회복이 아직 더디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통화 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9월 말 기준 최저 2.64%에서 최근에는 3%대로 높아졌고 우리은행도 0.3%포인트, 신한은행은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저금리 기조의 수익성이 나빠지자 이를 만회하고자 금리 인상에 나선 겁니다. 사용하자는 이시종 지사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앙초 건물 리모델링은 2018년까지 15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며 도의회 연면적은 5,527제곱미터에서 7,851제곱미터로 늘어난 것이 최선이라며 이현구 의장에게 수용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회의에 불참하면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반부터 시작된 여야의 네 번째 회동. 여야 대표단은 10분 만에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선거구 획정하고 관계없는 선거제도 개선 문제를 들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협상이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기를 들은 지금까지도 양보했는데 거의 칼을 꽂는 수준에까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의미가 없는 거죠. 새정치연합은 지역구 수를 늘리는 대신 이른바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한 정당의 지역 의석수가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로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지역구 의석이 많은 새누리당은 불리하고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은 좀 더 유리해집니다. 여당은 대신 국회 선진화법 개정 카드를 제안했는데 야당이 수용하자 긴급회의를 열고 다시 뒤집었습니다. 사실상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선거구 획정은 이번에도 총선 직전까지 내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장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청와대가 금준의 총선용 2차 개각 전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당분간 개각은 없다며 시급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초점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치인 출신 장관 등의 출마가 기정사실화한 상황이어서 개각을 일시적으로 미룬 겁니다. 국회를 압박하면서 총선 물갈이론에 휩싸인 지금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실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총선용 개각과 맞물려 TK 물갈이론 논란을 부른 것은 청와대가 자초한 일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배신의 정치 심판을 언급한 데 이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또다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해 심판론에 불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이 정책 관련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국회를 비판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당내 비박계를 향한 메시지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이준석 선장이 구조됩니다. 승객들에게 배에서 탈출하라는 탈선 방송도 하지 않고 선원들과 함께 탈출한 겁니다.
이 선장은 희생자 304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승객이 숨질 것을 알면서도 구조 활동 등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탈출한 것을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1심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했지만 2심은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태선 조치의 불이행은 승객들을 적극적이고 경찰은 해상작전 헬기에 영국의 와일드캣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무기중개상 한모 씨의 전방위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아들이 지난해 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뒤 이중 1,500만 원을 돌려준 정황을 잡고 최근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또 최 전 합참의장의 부인과 고급 음식점에서 여러 차례 만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와일드캣 시험평가가 있었던 2011년쯤입니다. 특히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의 아들에게도 지난해 4천만 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 소장은 이에 대해 4개월 만에 모두 갚았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함 씨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 동생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어머님이 나서서